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이래저래 여유가 없어서 최근에는 그 영상 대신 블로그 포스팅으로 대신했었습니다. 현재 LB를 포함한 대부분의 LB 그룹주들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충분히 예상된 시점에 예상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 주식을 오래 했거나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고점에서 일부 또는 그 전량 매도 후 그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또한 3월 30일, 4월 2일, 3일 그 총 3편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종목별 저의 대응을 공개해 드렸는데 다시 복기도 할 겸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LB는 그 3월 27일 시가와 음봉으로 연속적인 그 기술적 하락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 이제 단타 물량은 매도를 했고요. 글로벌, 이노베이션, 제약, 테라퓨틱스는 대폭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 테라퓨틱스는 하락 후 다시 본격적인 재매수를 시작했고요. 이노베이션은 혼자만 그 차트가 좀 달라서 좀 더 지켜보고 재매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도 그 포스팅에서 언급한 대로 3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비중을 대폭 늘렸다가 고점에서 매도한 거라 일단은 좀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엘생은 그 유증 공시 후 그 물량을 늘렸는데 LB처럼 그 27일 나온 시가와 음봉을 보고 단타 물량은 조금 매도를 했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사이언스는 그 코넥스 종목이라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상대적으로 그 유동 주식 수도 적고 기관 개입도 없다 보니까 작전빵이든 그 자연빵이든 그 차트 분석의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저도 이제 시장 조성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든 호가에 분할 주문을 넣으면서 호가창을 이제 장악 아닌 장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랜 기간 정찰병을 보내놓고 지켜보던 중에 3월 마지막 주부터 여러 지표들이 이제 곧 출발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다른 그룹주들은 조정을 이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만 더 지켜보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그 저 같은 개인들 떼놓고 가려고 26일부터 바로 혼자 막 움직이더라고요. 다행히 같은 날 그 다른 그룹주들 일부를 매도한 돈이 있어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HLB 사이언스에 대한 본매수를 때렸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거의 2연상을 간 상태에서 이렇게 매수할 일이 없는데 HLB 사이언스는 코넥스라 이제 상한가가 15%고 보통 이렇게 유동 주식이 적은 종목은 장악형 작업으로 물량이 잠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만에 재미있는 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금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6연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아무튼 4월 2일 거래량도 좀 의심스러운데 4월 4일 장중 대량 매도가 쏟아지길래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상 저의 그 최근 약 2주간 LB 그룹주들의 단기 대응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메인 종목인 LB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B가 주구장창 계속 갈 것처럼 그러다가 연속 9거래일 동안 약 30%의 하락을 맞으니까 여전히 이제 수익권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 그 전업 트레이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4월 3일자 포스팅에서 미리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지난주 내내 이제 21선 아래에서 놀거나 61선을 터치하러 가는 그림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는 맘 편히 지켜보면서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불안했던 거는 그 최고점 갱신 후 하락으로 이제 일봉 20선이 깨졌고 당시 기준 아주 중요한 자리였던 92,200원도 장중 깨지면서 투매로 이제 거래량도 좀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온 단타들이랑 리딩방들이 제대로 정리가 됐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61선까지는 안 가고 그대로 이제 저희 버리고 튈까봐 그게 좀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그 4일 시가와 그림 만드는 걸 보니까 기어코 이제 팔자로 가겠구나 싶어서 장고를 보면 좀 짜증나지만 단타 물량 그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겠구나 하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럼 일봉 60선은 무조건 지켜지나요? 세상도 그렇고 특히 주식에서는 무조건 100%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최근 LB의 연속적인 하락은 그 개별 이슈의 영향보다는 금투, 투신, 사모펀드가 코스닥 전반에 쏟아낸 매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매도 새끼들과 LB 주포도 최근에는 그냥 수동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올라갈 자리에서 이런 지수 하락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은 좀 짜증이 나겠지만 다행히 LB는 그 조정받을 만한 시기랑 겹쳐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수 자체의 하락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61선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6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일반 개인들이 과도하게 많다면 대놓고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개인들이 받아주면 주포도 좋은 거 아닌가요? 어디가 중요한 자리인지 어디가 도움이 필요한 자리인지는 주포만 알겠으나 LB가 이제 직전 고점인 12만 9천 원을 돌파한다는 그 긍정적인 가정하에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은 그 개인들을 태우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타는 단타 개인들은 대부분 직전 고점이 다가오면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 주포가 저 고점을 한 방에 돌파하려고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그때 개인들의 매수를 필요로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초보분들은 좀 놀라거나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식은 그 기관, 외국인, 개인 세력이 그 일반 개인들의 돈을 뺏어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관점에서 그런 기본적 기술적 지표들보다 우선되는 건 개인들의 움직임에 따른 그들의 대응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기어코 그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 그 의도적으로 악의적 기사를 내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는 그 몇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대주주 지분을 통째로 털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 바닥은 그 뭐랄까 자연보다 더 잔인한 야생이고 그야말로 그 제네바 협약도 무시되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튼 그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고 국내 지수나 관련 섹터 분위기가 좋아야 LB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 그 2019년 LB처럼 다 하락하는데 혼자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단독으로 급하게 움직이면 그때도 그랬듯이 그 결국 주가는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 애들처럼 그런 장기 대형 상승이 나오려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그 계단식 움직임이 더 안정적인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앞으로 제 방송의 편의성을 위해서 투자와 베팅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기업의 그 재무, 사업 내용, 비전 등을 참고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것은 투자라 부르고 여러 차트들을 참고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것은 베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베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른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저는 LB 투자에 있어서 메인 투자 포지션은 그 기본적 분석에 의한 초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그 기술적 지표가 흔들려도 기본적 지표가 멀쩡하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다른 분들처럼 정기적으로 주식 투자금을 늘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일부를 단타에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그런 영역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니까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 전업으로 생활을 할 때에는 저도 여러 종목에서 이제 기술적 매매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낮에 이제 고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장투 종목을 선별하고 그런 종목에서만 이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무작정 남 따라가는 투자나 베팅 말고 자기 상황과 성격에 맞는 투자, 매매법들을 찾고 공부해서 최대의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